시작은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 올해 56세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마침 SNS에서 반영구 수강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 하나쯤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가벼운 호기심이었지만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어요. 이거 배워두면 나도 직접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눈이 침침해서 세밀한 작업이 가능할까? 고민 끝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에 배워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영구 수강 상담하려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도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며칠 후 저는 드디어 반영구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에 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분들도 있었고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 궁금했지만 저도 긴장한 탓에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님이 들어오시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영구는 단순히 눈썹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얼굴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디자인이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실습 시간. 처음부터 얼굴에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눈썹 모양을 그리고 선을 연습하는 것이었는데요.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연필을 잡고 그려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막상 종이에 선을 그려보니 삐뚤빼뚤. 강사님이 다가오셔서 제가 그린 것을 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날엔 다 그래요. 하지만 손이 익숙해지면 달라질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습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가슴을 뛰게 만들었으니까요. 학원에서 한 달 정도 그리기 연습과 고무판 실습을 거친 후 드디어 첫 모델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학원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종이에 연습할 때와 실제 사람에게 시술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것 같았거든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모델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지?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실기 실습을 위해 SNS를 통해 무료 체험 단모집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학원에 도착하니 모델로 참여해 주실 분들이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모델은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어요. 긴장한 제 표정을 보셨는지 모델분이 먼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좀 떨려요. 그래도 예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어차피 다들 처음은 있는 거잖아.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뒤 수업 때 배운 대로 차근차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얼굴형에 맞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추천드리는데 혹시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모델분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후 저는 마침내 기계를 손에 들었습니다. 바늘이 피부에 닿기 직전 손이 덜덜 떨렸지만 강사님께서 곁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연습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되새기며 조심스럽게 첫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생각보다 부드럽게 선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지금처럼 계속 가볼게요. 강사님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한 올 한 올 집중하며 선을 쌓아갔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모델분이 거울을 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와, 자연스럽고 예뻐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불안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진짜 반영구 아티스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모델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한층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연습하면 완벽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학원에 나가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선을 곱게 긋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색이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진하고 어떤 부분은 연하게 번져버렸죠. 선이 일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힘 조절이 조금 안 맞네요. 강사님의 말을 듣고 다시 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색이 얼룩덜룩한 상태로 남아버렸고 거울을 보며 당황하는 모델의 얼굴을 보니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됐어요. 함께 배우는 동기들이 다가와 위로해줬지만 솔직히 제 자신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나? 이걸 계속해야 할까?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기술이 진짜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학원에 조금 더 일찍 가서 연습했고 집에서도 고무판에 선을 그리며 손의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사님이 제 시술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색이 훨씬 자연스럽네요. 드디어 감을 잡으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었고 절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쯤 드디어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지인이 소개해준 첫 번째 고객이었죠. 고객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눈썹이 듬성듬성하고 숱이 적어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내 손을 믿고 맡겨도 되는 걸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막상 고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눈썹이 너무 지워져서 스트레스였어요.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게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한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연습했던 대로 하면 돼.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드디어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을 그릴 때마다 한 선 한 선 집중하며 눈썹을 디자인했고 손에 힘을 너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도 균일하게 색이 들어가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중간중간 고객님께서 아프지는 않네요. 신기해요. 라고 하실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시간 반이 흐르고 시술이 끝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울을 건네자 고객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와, 진짜 자연스러워요. 원래 내 눈썹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이 기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 손을 거쳐 누군가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본다는 걸. 그게 이렇게 짜릿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고객님이 만족하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반영구 아티스트로서 첫 발을 내디뎠구나. 첫 번째 고객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자신감이 조금 붙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설렜죠. 학원에서도 수강생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홍보 방법을 알려줬고 저도 배운 대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의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반영구 아티스트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경험이 많고 포트폴리오가 풍부한 시술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저는 초보였고 아직 이름도 없었죠. 초반엔 다 그래요. 고객을 모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지만 막상 직접 부딪혀보니 생각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또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초기 수강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도록 체험단 모집을 진행해 보세요.
저는 고민 끝에 초기 비용을 낮춰서 모델을 모집해 보기로 했습니다. SNS에 직접 공지 글을 올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유료 시술을 하게 되었고 샵인샵을 시작하고 저는 생애 첫 수익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내가 배운 기술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지갑을 열어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걸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보자.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걸고 당당한 아티스트가 될 거야. 첫 유료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SNS를 통해 천천히 고객을 모집했고 한 달에 몇 명씩 꾸준히 시술을 하면서 실력도 쌓여갔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언제든 예상치 못한 실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날도 평소처럼 고객 상담을 마치고 시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얇고 흐릿한 눈썹이 고민이라 자연스러운 헤어 스트로크 스타일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한 올 한 올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죠. 그런데 시술이 끝난 후 고객님이 거울을 보며 뭔가 어색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선이 좀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짝짝이처럼 보이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짝짝이? 진하다니? 저는 당황하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자세히 보면 한쪽이 조금 더 짙고 결 방향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손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완해 드릴 수 있어요. 수정해 볼게요.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수정 작업을 했지만 고객님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연해진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볼게요. 고객님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일이 정말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반영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직접 하는 작업이기에 작은 실수 하나가 고객의 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에 시달렸습니다. 고객님이 다시 연락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내 실력이 부족한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고객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시술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손의 흔들림, 선의 균일도 압력 조절이 다르게 들어가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아, 이래서 짝짝이가 됐구나.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더 집중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술 후에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리터치 때 보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가가자 고객님도 솔직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색이 연해지면서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리터치를 한번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객님을 다시 모셨고 이번에는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시술했습니다. 고객님은 만족하셨고 저는 처음으로 실수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일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저는 한층 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리터치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실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기회라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단순히 디자인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와 고민을 깊이 듣고 그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을 제안했죠. SNS도 꾸준히 운영했습니다. 단순히 예약하세요라는 글이 아니라 고객의 후기와 변화 과정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소개나 모델 시술로 고객을 모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올린 작업물을 보고 직접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긴 것입니다. 선생님, 자연스럽게 잘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제 친구가 여기서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를 믿고 얼굴을 맡겨준다는 것, 그 신뢰를 받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실감났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반영구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물론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도 했지만 그 과정이 저를 더 나은 아티스트로 만들었죠. 이 이야기는 여러 수강생들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작이 두렵거나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만의 실력이 되고 고객과의 신뢰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끝까지 도전하세요. 여러분도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 실습 경험이나 도전하면서 느꼈던 감정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 성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